매일 새벽 5시 15년째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60세 미영 할머니가 있습니다. 한별그룹에서 청소일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글로벌 VIP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에서 갑자기 통역사들이 모두 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 통역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미영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통역을 해볼까요? 최 부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농담이세요? 세계 국어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바닥을 닦던 60세 할머니가 정말로 세계 국어 통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영 할머니에게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세이고요. 한별그룹에서 청소 일을 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회사 건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제 일이에요. 다들 저를 그냥 평범한 청소 아줌마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제게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젊었을 때의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숨겨두었던 제 과거가 갑자기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미영의 눈이 떠졌어요. 15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며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60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오늘도 힘내자. 미영은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격려했어요. 6시까지 한별그룹 본사에 도착해야 했거든요. 청소일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한별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하니 수연이가 벌써 와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30살 연하인 수연이는 미영을 친할머니처럼 따랐어요. 이모님, 오늘 진짜 큰일이에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무슨 큰일이야? 화분 물 주다가 쏟았나? 미영은 바닥을 닦던 걸레를 멈추고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그게 오늘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다는데요. 한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글로벌 파트너십 행사를 롯데호텔 시그니엘에서 한다고 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속삭이듯 말했어요. 프랑스, 미국, 일본에서 VIP들이 다 온다는데요. 그런데 최 부장님이 오늘 완전 날카로우세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당장 쫓아낸다고 하시던데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바닥 청소를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관리자들은 예민해지고 청소 직원들은 더욱 조심스러워해야 했어요. 이모님 조심하세요. 최 부장님이 오늘 정말. 수연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가죽 구두 소리. 그 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최상훈 부장이었어요. 40대 중반인 그는 항상 빳빳한 정장 차림에 번쩍이는 이탈리아제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특히 오늘은 얼굴이 더욱 험악해 보였어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 몇 시인지 알기나 해요? 최 부장이 수연이 앞에서 멈춰서더니 손목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호텔 세팅은 언제 가서 확인할 건데요?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수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최 부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금방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요. 한별그룹 50주년 행사인데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최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치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프랑스 LVMH 회장도 오시고 미국 골드만삭스 대표도 오신다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미영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이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걸레질이요? 글로벌 VIP들이 이런 모습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최 부장의 말끝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미영은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였어요. 네, 곧 치우겠습니다. 곧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요. 최 부장이 들고 있던 서리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이래서 수준 안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면 피곤하다니까. 미영의 마음이 순간 움츠러들었어요. 가슴 깊은 곳이 찌릿하게 아팠어요. 15년간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상처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최 부장이 사라지고 나서 수연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는 이런 게 익숙하니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부서에서 들은 얘긴데요. 수연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최 부장이 오늘 행사 성공시키면 임원 승진이 확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직원들을 더 심하게 다루고 있는 거래요. 그때였어요. 한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최 부장에게 달려왔어요. 손에는 아이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여러 개의 급한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최 부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통역사들이 갑자기 못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은 땀에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들며 말을 이어갔어요. 코로나 확진되어서 격리해야 한다고요. 세계 국어 통역사 모두 동시에요.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세계 국어라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최 부장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 행사 시작까지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그게 말이 돼? 분노에 찬 그의 목소리가 한별그룹 본사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직원들은 모두 움직임을 멈추고 숨을 죽였어요. 너 그동안 뭐 한 거야? 백업은 왜 안 준비했어? 오늘 회장님도 오시고 글로벌 VIP 행사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최 부장이 그 직원의 어깨를 잡을 기세로 다가섰어요.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 통역이 다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다른 통역사들을 구해보겠습니다. 구해? 지금 2시간 안에 세계 국어 다 할 수 있는 통역사를 어떻게 구한다는 거야? 최 부장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너 일 끝나고 사직 썼어. 사무실은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어요. 그 직원은 허둥지둥하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미영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40년 전 멀리 프랑스와 미국에서 꿈꿨던 그 시절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세계 국어,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회장님, 사장님들 도착하셨습니다. 로비 전체가 더욱 조용해졌어요. 최 부장은 급히 넥타이를 고쳐 매며 허리를 곧게 세웠어요. 한별그룹 강대성 회장과 김철수 사장, 해외사업부 박영미 상무가 느릿하게 로비로 들어섰어요. 세 사람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최 부장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어요. 회장님, 사장님,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최 부장의 어깨를 가볍게 쳤어요. 최 부장, 오늘이 우리 한별그룹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지? 50주년 기념이자 글로벌 진출의 전환점이야.
절대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해. 박상무도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어요. 프랑스 LVMH 그룹 회장, 미국 골드만삭스 아시아 대표, 일본 소프트뱅크 부회장까지 오시는 자리야. 이번 행사 성공하면 임원 승진도 바로 확정될 거야. 최 부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을 거예요. 세계 국어 통역사가 모두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내심 패닉 상태였을 테니까요. 그때 로비 입구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VIP 고객님들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어요. 먼저 들어온 분은 프랑스 LVMH 그룹의 앙투안 디보아 회장이었어요. 우아한 프랑스식 정장에 세련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이어서 미국 골드만삭스 아시아 대표 로버트 윌슨이 나타났어요. 전형적인 월스트리트 스타일의 네이비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어요. 마지막으로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마다 히로시 부회장이 정중한 인사와 함께 입장했어요. 3명의 글로벌 VIP들의 등장만으로도 로비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최 부장은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미영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40년 전 파리와 뉴욕, 도쿄에서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 순간 미영은 결심했어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최 부장에게 다가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부장님, 미영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최 부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금 뭐 하세요? 이모님은 청소나 하시죠. 제가 통역을 해볼까요? 미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최 부장의 얼굴이 미영을 보자마자 굳어졌어요. 마치 미영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한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무슨 농담이세요? 세계 국어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상황이 농담처럼 보여요? 이모님은 그냥 청소나 하세요.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미영의 마음이 또다시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젊었을 때 프랑스와 미국에서 살았었습니다. 미영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파리에서 2년, 뉴욕에서 3년, 그리고 도쿄에서 1년 살면서 통역 일도 했었고요. 최 부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어요. 바닥을 닦던 60세 할머니가 세계 국어 통역을 하겠다니 믿을 수 없었겠죠. 저를 못 믿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밖에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미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힘이 들어갔어요. 괜찮을 겁니다.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제가 부장님 나쁜 소리 안 듣게 잘 마무리해 드릴게요. 최 부장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미영을 바라봤어요. 뭔가 고민하는 듯 눈빛이 흔들렸어요. 상황은 점점 더 급해지고 있었고 VIP 연설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단 잘못되면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시켰다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40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어요. 수연이가 빠르게 여직원 정장을 가져다 주었어요. 미영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단정한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었어요. 40년 전, 미영은 20살이었어요. 대학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했고 꿈이 확고했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동시통역사가 되는 것이었죠. 1983년, 장학금을 받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어요.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에 오르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파리 몽마르트 언덕 근처의 작은 6층 건물 다락방. 그곳이 미영의 첫 번째 집이었어요. 소르본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갔어요. 생활은 빠듯했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프랑스어와 언어학을 배우고 밤에는 카페 뒤 코인이라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어요. 카페에 프랑스 가족이 들어왔어요. 부모님과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맙소사, 무슨 일이야? 아이 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아버지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미영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달려가서 아이의 등을 두드렸어요. 한국에서 배운 응급구조법을 떠올렸어요. 다행히 아이 목에 걸렸던 작은 사탕이 나왔어요. 아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구해주셔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미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분의 이름은 클레어 베르나르였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영은 수줍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클레어 부인 가족과 가까워졌어요. 그들은 파리에서 소규모 문화교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프랑스어 통역이 필요할 때마다 미영을 불러주었어요. 미영, 당신은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클레어 부인이 자주 해주던 말이었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있고요. 미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이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파리에서의 2년간 프랑스어를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그리고 작은 통역 일들을 시작했어요. 문화교류 행사나 비즈니스 미팅에서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통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1985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인턴 통역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클레어 부인이 추천서를 써주셨고 미영은 합격할 수 있었어요. 미영, 뉴욕에서도 꼭 성공하세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클레어 부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오르던 순간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했어요. 뉴욕 맨해튼의 작은 원룸. 그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유엔 본부에서 인턴 통역사로 일하면서 영어 실력이 급속히 늘었어요. 프랑스어, 영어, 그리고 모국어인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3년 동안 각국 대사들의 회의를 통역했어요.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면서 시야가 넓어졌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1987년 겨울, 유엔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 포럼이었어요. 그때 일본 기업인 타카하시 켄지를 만났어요. 도쿄에서 온 중견 기업가였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통역이 필요했어요. 일본어 통역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행사 담당자가 미영에게 부탁했어요. 사실 미영은 일본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대학 시절 교양 수업으로 조금 배웠던 기억만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은 용기를 내어 그 일을 맡았어요. 다행히 타카하시 씨는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고 미영의 서툰 일본어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해 주었어요. 당신의 노력은 정말 훌륭합니다. 타카하시 씨가 명함을 주시며 말했어요. 만약 도쿄에 올 기회가 있다면 연락해 주세요. 그때는 그냥 예의상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어요. 1988년 뉴욕에서의 인턴십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유엔에서 정규 통역사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꿈이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한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결혼한 지 3년 된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막대한 의료비와 장례비 때문에 큰 부채를 지게 되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2살 된 딸 하나를 홀로 키우게 된 상황이었어요. 미영아, 너는 미국에서 성공해야 해. 걱정하지 마. 가족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미영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귀국하기에는 일본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타카하시 씨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타카하시 씨, 혹시 일본에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일본어를 배우시는 게 어떨까요? 타카하시 씨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1988년 말, 미영은 도쿄로 향했어요. 1년간 타카하시 씨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일본어를 마스터했어요. 한국어,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 4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꿈에 한 발 더 다가선 것 같았어요. 미영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습니다. 타카하시 씨가 제안했어요. 일본의 대기업과 계약을 맺어 전속 통역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토록 원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1989년 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영아, 딸이 많이 아파.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있어. 제발 돌아와줘.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국제전화를 통해 들려왔어요. 그날 밤 도쿄의 작은 원룸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꿈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가족을 선택했어요. 타카하시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미영 씨의 실력이라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타카하시 씨는 아쉬워하시면서도 이해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작고 정교한 일본 전통 부채였어요. 그 부채에는 노력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겁니다. 타카하시 씨의 말씀이었어요. 1989년 6월, 미영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3살이 된 딸과 막대한 부채, 그리고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4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남편의 부채와 딸의 양육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고수익 통역 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통역 일을 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딸을 위해서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난 1991년,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통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미영이 탄 버스와 충돌한 거였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허리와 목에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최소 6개월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시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의사의 진단이었어요. 6개월간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미영에게 치명적이었어요. 그녀가 벌어들이는 돈이 유일한 수입원이었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어요. 꿈을 위해 6년간 해외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퇴원 후에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일할 수 없었어요. 허리와 목의 통증 때문에 장시간 앉아있기도 힘들었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결국 통역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단순한 일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1992년부터 시작한 일이 바로 청소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괴로웠어요. 파리와 뉴욕, 도쿄에서 국제적인 무대를 꿈꿨던 자신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것도 딸을 위한 소중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28년이 흘렸어요. 딸은 성장해서 결혼했고 지금은 프랑스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미영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시그니엘 호텔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40년간 잠들어 있던 꿈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시그니엘 호텔 42층 볼룸에 도착했을 때 미영은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전면 유리창으로 보이는 한강과 서울 시내 전경, 그리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어우러진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서는 무대였어요. 자, 이제 프랑스 LVMH 그룹의 앙투안 뒤보아 회장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볼륨이 고요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무대 위로 향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앙투안 뒤보아 회장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미영도 조용히 한 걸음씩 무대로 올라섰어요. 그 순간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무대 위의 긴장감이었어요. 뒤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만, 저 사람 청소하던 할머니 아니야? 진짜네. 매일 사무실 닦으시던 분 맞잖아. 아니, 근데 왜 저기 올라가 있어? 설마 통역사들 못 왔다면서 저분이 대신하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세계 국어를 어떻게 해? 직원들의 눈빛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일부는 그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미영도 그 시선들을 느꼈어요. 40년 동안 받아왔던 익숙한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미영은 주먹을 살짝 쥐고 40년 전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서 꿈을 품었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앙투안 뒤보아 회장이 연설을 시작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의 첫 마디가 우아한 프랑스어로 울려 퍼졌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한별그룹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미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볼륨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번 협력은 저희 글로벌 파트너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이 순간 모든 시선이 미영에게로 쏠렸어요. 더 이상 누구도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도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영은 오랜 세월 속에 잠들어 있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프랑스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40년 전 파리에서 클레어 부인과 나눴던 대화들, 소르본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났어요. 앙투안 뒤보아 회장의 연설이 끝나자 이번에는 미국 골드만삭스의 로버트 윌슨 대표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골드만삭스와 한별그룹 간의 미래 파트너십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뉴욕에서 3년간 쌓았던 실력이 그대로 살아났어요. 영어 통역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UN 본부에서 각국 대표들과 소통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마지막으로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마다 히로시 부회장이 일본어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별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도쿄에서 타카하시 씨와 함께했던 1년간의 시간이 모두 되살아났어요. 3명의 VIP 연설이 모두 끝나자 볼륨 전체가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야마다 히로시 부회장이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갑자기 미영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는 미영을 한참 바라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미영 씨입니까? 야마다 부회장이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했어요. 미영도 순간 당황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걸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그 눈매와 미소는 분명히 기억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타카하시 씨이신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그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습니다. 타카하시 켄지입니다. 지금은 야마다 히로시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요. 결혼하면서 성이 바뀌었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40년 전 뉴욕 유엔에서 만났던 그 타카하시 씨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미영은 그 순간 다른 모든 것을 잊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야마다 씨가 미영의 청소 직원 복장을 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40년 전에는 촉망받는 통역사였던 미영이 지금은 청소부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미영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야마다 씨는 오히려 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든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방금 통역 정말 훌륭하셨어요. 40년 전보다 더 실력이 늘으신 것 같네요. 바로 그때였어요. 프랑스 LVMH 그룹의 앙투안 뒤보아 회장도 그들 쪽으로 걸어왔어요.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뒤보아 회장이 미영에게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어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통역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어디서 프랑스어를 배우셨나요? 파리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뒤보아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파리 어디에서 사셨나요? 몽마르트 언덕 근처의 작은 방에서 살았어요. 소르본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요. 아, 소르본. 저도 그 대학 출신입니다. 어쩌면 같은 시기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순간 미국 골드만삭스의 로버트 윌슨 대표도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우연히 들었는데 영어 통역도 완벽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신 적이 있나요? 네, 뉴욕 유엔 본부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유엔이요? 대단하네요. 어느 부서에서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인턴 통역사로 일했습니다. 윌슨 대표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대단하군요. 그런 곳에서 일하려면 엄청난 실력이 필요한데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던 한별그룹 강대성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 직원이 이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다니. 최상훈 부장은 완전히 당황한 채로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깔보던 미영이 갑자기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야마다 씨가 강 회장을 향해 말했어요. 회장님, 미영 씨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40년 전 제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는 미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제가 드린 부채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미영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 부채는 사실 아직도 집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기념품이었어요. 네,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마다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회장님께 제안이 있습니다. 강 회장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제안 말씀이신지요? 저희 소프트뱅크에서는 한국과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한국어 일본어 전문 통역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영 씨의 실력을 보니 저희가 찾던 바로 그분인 것 같네요. 볼륨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마다 씨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혹시 미영 씨를 저희 회사로 모실 수 있을까요? 물론 한별그룹과의 협력 사업에서 전담 통역사로 활동하는 조건으로요. 강 회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미영 씨는 저희 직원인데 그때 앙투안 뒤보아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저희 LVMH에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 프랑스 사업 확장을 위해 이런 인재가 필요했거든요. 로버트 윌슨 대표도 동참했어요.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미영 씨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미영은 꿈만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바닥을 닦던 자신이 갑자기 세계적인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니. 강대성 회장이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당신의 진가를 몰라봤네요. 그리고는 최 부장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최 부장,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인재를 15년 동안 청소일에만 배치했다고요? 최 부장은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영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어요. 40년간 묻혀있던 실력이 이제야 인정받는다는 게 야마다 씨가 미영의 마음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미영 씨, 40년 전에 제가 드린 부채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노력은 반드시 보답받는다.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네요. 그 순간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였거든요. 앙투안 디보아 회장이 미영에게 다가와서 명함을 건넸어요. 미영 씨, 제 개인 명함입니다. 꼭 연락 주세요. 저희가 당신 같은 인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버트 윌슨 대표도 명함을 주며 말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최고의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야마다 씨는 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네요. 이제 정말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쁩니다. 강 회장도 미영에게 다가와서 정중히 인사했어요. 미영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을 최고의 대우로 모시겠습니다. 한별그룹의 글로벌 통역 책임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미영은 4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때 수연이가 미영에게 달려왔어요. 이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 완전 소름 돋았어요. 수연이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가득했어요. 이모님이 이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볼륨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미영에게 다가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방금 전까지 미영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 부장만은 여전히 멀리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미영은 그런 최 부장에게 다가갔어요. 부장님. 최 부장이 깜짝 놀라며 미영을 바라봤어요. 미영 씨, 괜찮습니다. 부장님도 몰랐던 일이니까요.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배운 게 많았습니다. 최 부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죠. 그 순간 강 회장이 미영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미영 씨, 오늘 당장 인사 발령을 내리겠습니다. 한별그룹 글로벌 사업부 통역과장으로 승진시켜드리죠.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과장이요? 당신 같은 인재에게는 당연한 대우입니다. 연봉도 기존의 30배로 올려드리겠어요. 야마다 씨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50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앙투안 디보아 회장도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는 100배를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렇다면 저희도 100배로. 미영이 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요.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너무 꿈만 같아서. 야마다 씨가 미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미영 씨, 꿈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순간 볼륨 전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어요. 미영이 뒤를 돌아보니 수연이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최 부장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미영 씨, 정말 축하드려요. 대단하세요. 정말 멋져요. 직원들의 축하 소리가 볼륨을 가득 메웠어요. 미영은 그 순간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40년간 참고 견뎌온 시간들, 포기했던 꿈들, 그리고 딸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미영은 야마다 씨와 따로 시간을 가졌어요. 미영 씨, 클레어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클레어 씨요? 파리에서 만났다고 하신 그분 말이에요. 아, 맞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아마 지금쯤 할머니가 되셨을 텐데. 혹시 클레어 베르나르 씨 말씀이시죠?
미영이 깜짝 놀라며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야마다 씨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저도 그분과 인연이 있어요. 제가 파리 지사장으로 근무할 때 만났거든요. 그분이 자주 한국 여자 통역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영이라는 분이 정말 훌륭했다고. 정말요? 네. 그분이 지금 파리에서 문화교류 재단을 운영하고 계세요. 혹시 연락을 원하시면 주선해 드릴 수 있어요. 미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40년 만에 야마다 씨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클레어 부인과도 다시 연결될 수 있다니. 정말 오늘은 기적 같은 날이네요. 야마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야마다 씨가 약속대로 클레어 부인과 연결해 주신 거예요. 40년 만에 국제전화로 클레어 부인과 통화할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미영 맞나요? 클레어 부인의 목소리는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클레어, 저예요. 맙소사,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클레어 부인은 지금 73세이고 손자가 셋이나 있다고 했어요. 여전히 문화교류 재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어요. 미영, 너무 자랑스러워. 꿈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사실 한때 포기했었어요. 아니야, 진짜로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통역을 할 수 있었겠어? 클레어 부인의 말이 맞았어요. 미영이 28년 동안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꿈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영,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어떤 소식이요? 우리 재단에서 한국 프랑스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거든. 통역을 담당해주면 어떨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파리에 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한 달 후 미영은 한별그룹의 글로벌 통역 책임자로서 첫 번째 해외 출장을 떠났어요. 바로 파리였어요.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파리에 도착해서 클레어 부인과 재회하는 순간은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별로 안 변했네. 거짓말이에요, 클레어. 저 완전히 할머니가 됐어요. 아니야. 눈은 똑같아. 여전히 꿈으로 가득하구나. 파리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클레어 부인의 재단에서 열린 한국 프랑스 문화교류 행사에서 미영은 주요 통역을 담당했어요. 놀랍게도 그 행사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인 통역사님이시죠? 한 젊은 여성이 미영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소피 베르나르예요. 제 할머니 클레어 베르나르를 아시는 것 같던데요. 소피는 클레어 부인의 손녀였어요. 지금 파리에서 국제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당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롤모델이셨답니다. 당신이 제 꿈을 대신 이뤄주고 있었네요. 아니에요. 당신도 지금 꿈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시던데요. 소피의 말이 맞았어요. 미영은 60세에 비로소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는 거였어요. 파리에서 돌아온 후 미영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별그룹의 글로벌 사업이 확장되면서 프랑스, 미국, 일본을 오가며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들을 통역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수연이의 변화였어요. 미영이 회사에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연이가 야간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줬거든요. 과장님, 정말 감사해요. 과장님 덕분에 저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수연아, 내가 노력하는 거야. 나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야. 6개월 후 감동적인 일이 또 일어났어요. 야마다 씨가 한국을 다시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미영 씨, 저희가 서울에 동북아시아 통역교육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원장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이요? 네.
당신 같은 분이 후배들을 가르쳐야 진정한 통역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영은 잠시 고민했지만 금방 결정할 수 있었어요. 좋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후배들은 겪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미영은 65세의 통역교육원의 원장이 되었어요. 교육원 개원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강대성 회장님, 야마다 씨, 그리고 화상으로 클레어 부인과 소피도 참석해 주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수연이가 패션 디자인 공부를 마치고 미영의 교육원에서 통역사 과정도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장님, 저도 과장님처럼 사람들의 꿈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개원식 축사에서 미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60세에 다시 꿈을 찾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핑계로 꿈을 포기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청중들이 길게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지금 미영은 68세입니다. 매일 아침 교육원에 출근해서 젊은 통역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주말에는 수연이와 함께 카페에서 프랑스어 공부를 해요. 야마다 씨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고 클레어 부인과는 매달 화상 통화를 해요. 소피는 교육원의 해외 자문위원이 되어 주었어요. 무엇보다 기쁜 건 미영이 가르친 학생들이 하나둘 훌륭한 통역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자 중 한 명이 유엔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야. 나는 그냥 길잡이 역할을 했을 뿐이야.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40년간의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미영은 이렇게 대답해요. 전혀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바닥을 닦으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저를 더 성숙한 통역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요즘 미영은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60세에 다시 찾은 내 목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지금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미영은 6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노력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60세에도 무대에 설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나 현재 상황을 핑계로 꿈을 포기하곤 하죠. 하지만 미영 할머니는 60세에 다시 꿈을 찾았습니다. 40년간 바닥을 닦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했던 실력과 경험이 결국 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긴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 주변에도 미영 할머니처럼 숨겨진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 미영 할머니가 보여주셨거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